제 인생 최고의 결정. 11년 전 그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예쁜 딸을 품에 안은 새내기 엄마예요. 제 아가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한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거든요. 잿빛 같았던 어린 시절.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죠. 그 집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이미 있었고, 저는 언제나 그 아이 다음이었어요. 뭐랄까,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아이 취급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알게 모르게 차별받는 일도 많았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대우라고 하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귀찮아하면서 왜 굳이 저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친척분들은 굳이 자신들이 저를 맡겠다고 나섰어요. 그럴 거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다른 친구들이 운동선수나 디자이너 같은 멋진 꿈을 꿀 때 제 유일한 소원은 그저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어요. 집안일만 시키는 거라면 어떻게든 참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삼촌은 가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숙모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하기 일쑤였죠. 학교는 저에게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친구들은 학교가 지겹다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정반대였죠. 적어도 학교에는 삼촌과 숙모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 힘든 일을 겪는 아이들은 티가 나는 걸까요? 학교에서도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고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집보다는 학교가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아마 그 공간은 저에게 진정한 의미의 집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한 줄기 빛, 그리고 새로운 꿈. 삶이 너무 고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음악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슬픈 가사의 노래들을 들었는데 오히려 더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신나는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죠. 그러다 정말 우연히 한국의 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가사 뜻은 하나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신나는 멜로디와 에너지가 이상하게 저를 위로해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늘 주눅 들어있던 제가 그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잠시나마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인터넷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그 가수가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침내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을 때 제 인생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삼촌과 숙모 몰래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며 비행기 표값을 모으기 시작했죠. 중간에 돈을 모으는 것을 들켜 전부 빼앗기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마침내 비행기 표와 한국에서 최소 3달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망치듯 시작된 한국 생활. 졸업식 날 저는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어쩌면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소심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떠날 때 숙모 지갑에서 몰래 돈을 조금 가져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찾아온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당장 머물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을 찾고 일자리를 얻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그래도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한국어가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서툴렀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게 벌써 11년 전의 일이네요.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감사함. 그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약 4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한국 시민권도 취득하여 당당한 한국인이 되었답니다. 참고로 한국 시민권 시험,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제 주변의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여전히 여러 번 고배를 마시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살면서 차별을 전혀 겪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특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혼자 공부한 한국어라 발음이나 억양이 한국 사람들과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제 말투를 따라하며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 요금을 더 받으려 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간혹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런 몇몇 부정적인 경험들을 모두 잊게 할 만큼 훨씬 더 많은 따뜻함과 긍정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틀리게 말해도 늘 잘한다며 칭찬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던 친구.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매일 저녁과 주말마다 맛있는 밥을 사주었던 언니, 무려 6년 동안이나 월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저렴하게 살게 해주신 집주인 할아버지, 그리고 늘 딸처럼 저를 아껴주시던 동네 붕어빵 가게 할머니, 이 외에도 고마운 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속상한 일을 겪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거나 밉지 않아요. 어딜 가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오히려 다른 나라였다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11년 만에 재회, 그리고 진정한 복수. 작년에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고향 땅을 잠시 밟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만 잠깐 뵙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삼촌과 숙모를 보게 되었죠. 어릴 때는 그렇게나 커 보이고 무서웠던 그분들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것을 보며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삼촌과 숙모의 후줄근한 옷차림과 남편이 선물해준 티르키예 리라로 5천 리라가 훌쩍 넘는 제 옷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순간 11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났던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최고의 선택지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어색하게 잘 지냈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티르키예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말해주었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고 앉아서 왜 어린 시절의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자신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읽는 순간 이미 충분한 복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주변에 있던 많은 어린아이들이 제 한국 여권과 세련된 화장, 그리고 능숙하게 구사하는 한국어를 신기하고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심지어 삼촌의 손녀딸까지 제게 다가와 이것저것